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의 소식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농마트 TV가 최근 논산시 강경으로 확장 이전을 하여 1+1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생선 아미노, 보난자, 3종 살균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나노매트라는 전착, 침투제를 10개를 구매하시면 10개를 더 세트 주문 시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입고되는 이탈리아의 제품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황은 흔히 병해충 방제용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작물의 생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유황을 단백질과 효소 합성에 사용하여 생리 활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장을 돕습니다. 오늘은 살균제의 이미지로만 알려진 유황이 어떻게 작물 생육을 증진시키는 비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황이라고 하면 대부분 병해충 방제용으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포도, 사과, 감귤 등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유황을 살균제나 살충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황은 단순히 병을 막는 역할을 넘어 작물의 생육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기도 합니다. 유황은 단순한 방제제가 아닙니다. 유황은 예전부터 농업에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식물은 질소, 인, 칼륨뿐 아니라 유황을 이용해 단백질과 효소를 합성합니다. 즉, 유황은 작물의 생리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생명유지 필수 원소입니다. 유황이 부족하면 잎이 연노랗게 변하고 생장이 늦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질소결핍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어린 잎부터 노랗게 변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황이 이동성이 낮은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핍되면 새로 자라는 잎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육 저하로 이어집니다. 유황이 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이유. 유황을 방제에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유황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화학적 반응성 때문입니다. 유황은 작물 표면에 닿으면 서서히 이산화황 가스로 변합니다. 이 가스는 병원균의 세포막과 곰팡이 포자에 침투하여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효소작용을 억제합니다. 결국 세포가 생존할 수 없게 되어 곰팡이나 진딧물, 응애 같은 해충이 사멸하게 됩니다. 또한 유황은 접촉 살균제로 분류되어 병원균이 있는 부위에 직접 작용합니다. 따라서 농약처럼 식물 내부로 침투하지 않아 잔류 독성이 거의 없고 친환경 재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황은 병해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작물 표면의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줍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유황은 오래전부터 농업에서 천연 항균 자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유황의 생리적 역할. 유황은 식물 내에서 여러 중요한 대사 반응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 및 대사 촉진에 관여합니다. 작물 생장과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골격을 이루며 작물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여 식물의 전반적인 대사 활동을 돕고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 합성에 중요하며 잎의 색을 진하게 하고 두껍게 만듭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통해 작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인데 유황이 부족하면 엽록소 생성이 억제되어 잎색이 연해지고 생장이 둔화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 등의 생합성에도 필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작물의 노화를 늦추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즉, 유황은 작물의 항산화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황을 방제용으로 사용하면 작물 표면에 닿으면서 가스로 변환되는데 어떻게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은 유황의 형태 차이를 구분하면 명확해집니다. 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유황은 대부분 원소황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작물 표면에 남아서 가스로 증발하며 살균 작용을 합니다. 즉, 작물 내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 병원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소황이 태양열이나 미생물에 의해 일부 이산화황 가스로 변하면서 병원균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포자를 죽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유황은 영양 공급용이 아닌 방제용으로만 작용합니다. 비료로 사용하는 유황은 황산염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물에 잘 녹으며 작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 가능한 형태의 유황입니다. 즉, 방제용 유황이 작물 표면에서 가스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비료용 유황은 토양 속에서 뿌리 흡수로 들어가 단백질 합성, 효소 활성화, 엽록소 생성 등 생리작용에 참여합니다. 또한 토양에 뿌려진 원소황도 시간이 지나면 토양 미생물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황산염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유황산화라고 하며 티오박터릴루스 같은 황산화균이 유황을 산화시켜 황산 형태로 바꿉니다. 이때 변환된 황산염이 작물의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즉, 유황 자체는 처음엔 흡수되지 않지만 미생물에 의해 전환된 후에는 작물의 중요한 영양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황 비료가 생육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 유황은 질소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질소가 단백질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유황이 함께 작용해야 하며 유황이 부족할 경우 질소가 단백질로 합성되지 못하고 아질산 형태로 남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을 병행 공급하면 질소 비료의 효율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질소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황은 뿌리의 활착을 돕고 미색은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는 유황이 토양 내 미생물 활동을 자극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뿌리 주변에 흡수 가능한 양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황이 규산, 칼슘, 마그네슘 등과 함께 작용하면 뿌리의 흡수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유황은 살균 작용을 통해 토양 내 병원균 밀도를 낮춥니다. 또한 작물 내부에서도 항산화 물질 합성을 촉진하여 병에 강한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물 자체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효과입니다. 유황은 과실 내 당분 축적과 색소 합성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 토마토, 딸기처럼 당도와 색깔이 중요한 작물에서는 유황식 이후 당도 상승과 선명한 색깔 개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광합성 효율과 탄수화물 전환 과정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유황 12시 주의사항. 유황은 생육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농도와 시기입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유황이 작물의 잎에 접촉할 경우 엽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에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황은 토양의 산도를 낮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산성화된 밭이라면 유황 비료를 과하게 시비하면 오히려 생육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성 약산성 pH 6.0에서 6.5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황은 알칼리성 자재, 예를 들어 석회보르도액 등과 혼용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약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혼용보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석회유황합제나 작물 생육용 유황비료는 농마트TV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유황은 살균제의 역할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작물의 생리활동을 돕고 양분 이용 효율을 높이며 병의 저항성을 강화하는 다기능성 영양 원소입니다. 앞으로 유황 비료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병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작물의 활력과 품질을 높이는 생육 촉진제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작물은 균형 잡힌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재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